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네, 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는 이 가자지구가 지금 이 전쟁을 1년 좀 이제 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가자지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됐거든요. 거의 플랫이 됐대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강하다 보니까 포탄 같은 거 막 떨어뜨리고 맨날 엄청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자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가자지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살기 위해서는 이제 재건이 이렇게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 휴전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랑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 가져지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또 피신해 있다가 지금 다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이 이 가자 지구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 중동의 리비에라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인수를 한대요. 미국이 갖겠대요. 가자지구를 이제 미국이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해주겠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이 미국화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자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곳에다가 다시 재정착을 이렇게 또 시켜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랑 요르단이랑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를 잘 하고 있다, 협상 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미국이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러시아랑 다를 게 뭐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만 들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냥 내비로 두고 공격을 이렇게 또 하라고 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자지구가 완전히 지금 평평해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딱 들어가가지고 개발하기 좋거든요. 부동산 개발하기 딱 좋아.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여기 땅 비어있는데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 미국이 여기 이제 가자지구를 인수를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그냥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파나마 카날도 원래 미국 거였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린랜드 역시 여기도 미국이 이 지정학적으로 여기에 이제 미국 군인들이나 미군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 있어야지만 러시아를 잘 이렇게 또 견제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린랜드까지 미국이 넘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자지구까지 지금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와, 지금 국제 사회로부터 어마무시한 비난이 엄청나게 이렇게 쏠리고 있다고 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프랑스까지 나서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트럼프 대통령 미국한테 이렇게 또 쏟아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팔레스티안 이 국가 수립 없이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랑 협상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랍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머리 어떻게 된 거느냐고. 어떻게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거의 빼앗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빼앗는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법대로 이렇게 또 하는 거지. 네, 그냥 뭐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을 좀 굉장히 많이 뭐 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하고 이제 요르단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랑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협상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는다. 손사래를 막 치면서 우리는 전혀 협상 같은 거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얘기를 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미 많이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옆에 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피난민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국정 닫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라고 한다. 뭐 당연히 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라고 한다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벌써 많다. 우리 더 이상 못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안에 뭐 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뭐야? 훨씬 더 많은 한 400만 명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옮기냐 말이죠. 벌써 이제 꽉꽉 차 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서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또 짓거리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이지 않습니까? 뭐 비즈니스 큰 것들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어떤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우위에 이렇게 또 있으려고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또 던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리 뭐 협상가가 뭐 좋다고 한다고 한들 너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나라들로부터 뭐 동맹국들까지 이거 정신 나갔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저도 이거 어제 뉴스를 듣긴 들었거든요. 들어가지고 이거를 긴급 뉴스를 해야 해요, 말아야 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진짜 정신 나간 소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우리 거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완강히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거 지금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지금 아무리 이렇게 평통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지금 다 똑같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좀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스라엘한테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다가 미국 무기를 이렇게 또 쓰면서 완전히 평통하나 해버리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이스라엘이 미국 이렇게 또 대리해가지고 이런 공격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된 것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 미국이 실제로 가자지구로 이렇게 또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 진짜 좀 많은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우리 고향은 우리 거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집트, 요르단,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국가들은 죄다 나와가지고 지금 제정신의 소리냐고. 절대로 이 팔레스타인 이 국가 수립 없이는 우리는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국제적인 분쟁을 이 미국으로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국제적인 그런 지위를 굉장히 많이 잃지 않을까. 그 누가 미국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제 미국이랑 같이 안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가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큰 이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이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든다. 그러면은 이 달러 역시 이 기축통화로부터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힘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축 통화라는 게 진짜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이 지지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도 계속 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뭐 이 상태로 계속 간다.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제 미국을 외면한다. 미국 혼자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지금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AID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개발처, 이 USAID를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원들을 전부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60년 동안 해왔었던 그런 해외 원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이렇게 또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 USAID를 이렇게 또 철회를 이제 가장 이제 앞장서서 한 사람은 뭐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다시의 힘을 이렇게 또 발휘를 해가지고 정부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이 모타로 이제 해외에 이런 뭐 원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느냐, USAID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거 끊어야 된다라고 이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맞아. 어차피 우리 연방 정부에서 돈 쓰는 거를 이렇게 또 끊어야 되는데 이거 모타로 우리 미국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또 도와줘야 하지라고 하면서 USAID를 딱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USAID에 있는 필수 인력들만 빼고 이제 나머지 인력들은 다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계약직들은 이제 벌써 이렇게 또 해고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진짜 필수 인력이 아닌 사람들 이외에는 지금 다 이렇게 또 이 해고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수천 명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USAID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문을 닫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수많은 좀 이제 어려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또 도와주는 120개국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20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는 원조 같은 거 이제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불법이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 USAID를 폐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은 뭐 연방 정부가 이제 돈을 쓰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줄이려고 지금 뭐 다 끊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 끊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끊는다고 해서 이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끊으면은 이 미국의 위상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미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이제 계속 이제 나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골든 에이지가 아니라 진짜 똥통 속으로 빠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지위를 잃는다. 미국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1900년대 초기에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 세워가지고 공장들 막 돌리면서 뭐 세탁기, 뭐 자동차, 뭐 수만 가지 것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무역을 하고, 그래서 그때 진짜 지금 같은 그런 황금기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AI로 인해가지고 뭐 미국이 뭐 황금기를 맞고 있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뭐 기술적으로 그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앞서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관세 올리고 뭐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미국이 최고다, 뭐 콧대 높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세계 경제 대공황이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지금 뭐 약간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나지라고 하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이 정부 효율 부처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굉장히 많은 권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그 입김이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랑 뭐 정부 부처 같은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또 쳐내고 있는데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뭐 섀도우 뭐 거벌멘트인가 정부의 뭐 그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뭐 지금 뭐 정부 부처에서 어마무시한 이 영향력을 이렇게 또 끼치고 있으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는 뭐 테크노 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이트하우스에서 일론 머스크를 특별 정부 직원으로 이렇게 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이 권한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이렇게 또 정치적인 입김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는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하고 있고, 뭐 스페이스X도 하고 있고, 뭐 보링 컴퍼니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입김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불어 넣으면서 당연히 자신의 기업들한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동산 업자이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본다고 하면은 외교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가자지구에다가 우리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미국이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린랜드에다가는 우리 미국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미국이 점령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파나마 카날 뭐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네 말아야 된다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이 사업가들로부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뭐 돈 이렇게 또 하면서 하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만 벌려고 막 혈안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절대 이 한 나라가 이 돈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막 마음이 움직이고 뭐 민심이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미국은 확실히 돈만 보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도 막 돈만 안 쓰려고 하고 있고 뭐 효율 이렇게 또 따지고 있고 정부라는 게 효율을 따지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게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이 정부인데 그런데 이 정부를 지금 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진짜 조금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이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또 성공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 트위터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게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너무나 많이 썼다. 그리고 실제로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 회사의 뭐 시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축소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뭐하러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돈만 이렇게 또 날렸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이유가 그리고 인수를 해가지고 X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펼친 이유가 바로 이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트위터에 힘이 없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었거든요. 지금 이 X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또 팔로워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이렇게 또 듣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질인데 그것을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그러면서 특히
또 이제 선동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들, 막, 이 음모론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트럼프 믿으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먹혀 들어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당선이 되고, 뭐 취임하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이유가 전 세계 나라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그 위상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된다고 이제 미래에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을 있은 뒤에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로부터 좀 이제 많이 외면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만 하는 그런 나라랑 누가 이 거래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좀 이제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의롭고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또 떠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물질적으로나 이제 돈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이제 손해가 있다고 하면은 손절 쳐버리는 그런 나라랑 누가 거래를 하고 싶을까요? 다른 나라들끼리 뭉치지 않을까 이제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하이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이제 콜럼버스에서 어느 이제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게 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5명의 이제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는 이 웨어하우스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뭐 직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지금 현재 도주한 상태이다. 그리고 경찰은 계속 추적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웨어하우스는 화장품 이렇게 파는 그런 이제 웨어하우스래요. 그러면서 아마 뭐 직원들끼리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총기를 이렇게 또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젯밤 10시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에는 한 150여 명 가량의 직원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막 총기 소리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신들이 알아서 막 대피를 하고 뭐 난리가 났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찰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도주를 해가지고 지금 추적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웨어하우스 안에서 그 총기 이렇게 또 발견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은 총기가 너무나 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또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연방 정부의 자금이 이제 6주 내에 이제 고갈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미국에 셧다운이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정부 뭐 지출하는 것을 지금 막 막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막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폐쇄를 해버리고 뭐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 연방정부에서 지출 같은 게 지금 이렇게 다 막혔다고요. 막히다 보니까 후에서 스펜딩비를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6주 뒤에 진짜 실제로 미국의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자금 지출하는 거 이제 막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방정부 기관들 막 폐쇄해버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자금 동결한 거 빨리 풀어라. 라고 민주당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랑 협상하자, 스펜딩 빌 협상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협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위에 있으려고 우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자신의 입맛대로 이렇게 또 협상을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공화당에서는 만약에 셧다운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 민주당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이 책임 화살을 이렇게 또 돌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민주당에서 지금 협상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이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화당 측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이 민주당 책임으로 이렇게 또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어려워지면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 진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정부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타고 있고 그런다고 하니까 와, 이거 모르겠네요. 이게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진짜 참 걱정이 앞서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정부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연방 정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다 좀 이제 많이 이제 멈출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교육부를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실제로 이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찍어줬었던 그런 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교육 시스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주정부에서 많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지출을 이렇게 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 연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연방 교육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연방 교육부를 폐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이제 돈을 안 쓴다라는 것이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이제 돈을 연방 정부에서는 안 쓴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지출을 이제 주정부에서 이렇게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주정부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이제 부자주를 이렇게 또 보면은 부자주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적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정부가 좀 이제 돈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연방 그 교육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정부가 이제 나서 가지고 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없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어준 그런 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좀 많은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이제 폐지를 한다, 뭐 폐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가난한 주들, 이제 좀 이제 시골 주들 있지 않습니까? 시골 주들에서의 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나빠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이 uneducated 바보로 만들어야지만 이 정치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막 휘잡을 수가 있어. 그냥 막 다 선동이 되기 때문에 뭘 모른다라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개돼지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야, 이 트럼프 가문이 미국의 이 독재자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요번 텀 하면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끝나기는 끝나는데, 그런데 모르죠 또,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사람들을 개 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연방 교육부 폐지하고 있고, 자기 입맛대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도 뭐 미국의 영향이 지금은 강하니까, 뭐 지금은 뭐 먹혀 들어가기는 먹혀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좀 앞날이 좀 불안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멕시코랑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한동안만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캐나다에서는 뭐 미국 뭐 불매 운동하자라고 하고 있고, 이 멕시코에서도 막 깜짝 놀라가지고 뭐 대통령끼리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뭐 군을 10,000여 명 정도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또 하겠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또 이제 국경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수억 달러를 이렇게 또 써가지고 여기에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니까 이 관세 25% 붙이는 거 한 달씩 이렇게 또 미뤄졌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은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미국이 지금 이 관세를 이렇게 25% 올리고 있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들 넘어오는 거, 그리고 이 마약 같은 거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관세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 이 관세를 우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느냐라고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랑 그리고 이 멕시코를 압박 그 정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압박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구체적인 목표를 이제 명확하게 제시를 지금 못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렇게 또 품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자신의 파워만 지금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이 USPS 있지 않습니까? 미 우체국에서 중국하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넘어오고 있는 소포들 있지 않습니까? 소포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더 이상 이제 배달을 해주지 않겠다, 당분간 라고 이렇게 이 속보가 어제 이렇게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거를 속보로 내보내야 혀 말아야 혀 하고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뉴스에 이렇게 또 보니까 USPS 미 우체국에서는 이 중국하고 이 홍콩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소포를 잠시 동안 이렇게 또 멈췄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또 풀어주게 되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이제 홍콩에서 넘어오는 그 소포들 우선은 다시 잘 이제 보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미국 우체국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하고 이 홍콩에서 넘어오고 있는 소포를 왜 이 배달을 하는 것을 이제 멈췄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타리프, 이 관세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그런 이제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원래 이 미국에서 $800 아래로 이렇게 사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을 안 붙였거든요. 이제 조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같은 거 안 붙이고 그냥 다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각 가정에 이렇게 배달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거 아니다. 이 $800 이하로 산다고 하더라도 다 이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 우체국에서 그러면은 이거 다 관세를 이제 매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잠시 이 멈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의 뭐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다시 이 배달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삽시간에 지금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뭐 쉐인이나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여기에서 이렇게 또 사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또 사면서, 아니 이거는 배달 가격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싸게 보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엄청난 이 과잉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중국의 GDP가 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이랑 무역 전쟁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 자체에서도 불경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막 부양책을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다고요. 공장 멈추지 말고 계속 운영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지금 막 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건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이제 풀 데가 없는 거지. 풀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 뭐 전 세계로 해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해가지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쉐인 같은 곳들에서 전 세계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은 이 중국 정부에서는 부양책을 쓰면서 그냥 생산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생산된 것들이 나오면은 소비를 해야 하는데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불태울 수도 없고 만들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다 뿌리고 있는 거래요. 네, 다 뿌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 세계가 좀 중국 때문에 이런 이제 물건들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중국에다가 관세 같은 거 이렇게 또 올리면서 그러면서 $800 이하에도 이제 다 뭐 관세 뭐 프리 해주는 거 그거 없애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예전에 그 경기 침체,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 어제 또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또 긴급 뉴스를 해야 하는겨 말아야 하는겨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었었는데 어제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서 진짜 스웨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웨덴에 있는 어느 한 어른들의 학교라고 한다고요. 뭐 하이스쿨이나 뭐 대학교나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어떠한 사람이 뭐 학생인가 봐요. 학생이 총을 이렇게 또 들고 와가지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해가지고 총 11명이 사망을 했다. 이 용의자, 이 범인도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뭐 자살했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총 11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웨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낮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자마자 바로 이 학교는 이렇게 또 폐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사건을 막 수습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는 아닌 것 같다. 뭐 테러는 아닌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 11명 이렇게 또 사망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한 6명 정도가 이제 총상을 입고 이 부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스웨덴에서 뭐 스웨덴은 이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뭐 많이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 스웨덴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은 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제 미국에서는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동네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거든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리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가 지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산토리니 섬 있지 않습니까? 뭐 포카리 스웨트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산토리니 섬에서 지난 며칠간 뭐 어제랑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수백 건의 지진이 규모 3에서 규모 5까지 지진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이 산토리니를 이렇게 또 보면은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안에 이렇게 또 떨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몇몇 이제 관광객들은 일찍 벌써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한꺼번에 이렇게 또 떠나다 보니까 교통편에 뭐 차질도 이렇게 또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 이 산토리니가 원래 좀 이제 지진이 잦은 곳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것들 뭐 닫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로컬 소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밖에 나가 보셨나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비가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윈터 스톰이 이렇게 또 들어 닥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비가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에도 또 다른 스톰이 이렇게 또 들이닥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산불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타데나라든지 팔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랜드슬라이드 같은 거,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이런 곳들은 좀 비가 조금 이제 덜 내리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팔로스 볼디스 있지 않습니까? 이 팔로볼디스에서 이 렌초 팔로스 볼디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팔로스 볼디스 이제 밑에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지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지금 이 빨간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 지역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랜드가 태평양 쪽으로 계속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 바다 쪽으로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들이 위험하다. 벌써 많은 집들이 이렇게 또 무너졌다고 하거든요. 랜드슬라이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팰러스 볼디스에 굉장히 유명한 그 유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유리 교회 역시 지금 폐쇄가 된 상태이다. 폐쇄가 됐다가 다시 열었다나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다시, 이 땅이 계속 이렇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폐쇄가 계속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렌초 팔로스 볼리스 밑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좀 위태위태한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 비가 또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년 동안 계속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렌초 팔로스 볼리스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대략 한 4인치 정도씩 최대 4인치 정도씩 매주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조금 이제 불안하대요.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이 도시가 전체 이렇게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이 0%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글 주식, 이 알파벳 주식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주식이 오늘 7% 정도 넘게 이렇게 또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알파벳이 수익이 예상치보다는 적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AI를 이렇게 또 더 개발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7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금액은 예상치보다 더 낮은데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돈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알파벳의 주가는 7% 넘게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많은 이 테크 기업들에서 AI를 이렇게 또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공을 이렇게 또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쓴 만큼의 그 수익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투자자들도 이제 불안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이렇게 투자를 안 해도 이런 대단한 이 AI를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 이 테크 기업들은 이 AI에다가 헛돈 지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알파벳 주식은 예상치보다 적은 수익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지고 돈을 750억 달러나 이렇게 또 쓴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불안불안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이 계속해가지고 7%대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를 이렇게 또 얻으려는 그 디맨드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좀 더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통
봄에 이사를 또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스프링 주택 시장에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이렇게 또 끼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많은 이 집주인들이 집값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값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집값은 높은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모기줄은 아직도 굉장히 좀 이제 높은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는 거를 약간씩 더 이렇게 또 미루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또 듣는다고 하면은 뭐 연준에서 이제 조만간 금리를 내린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실제로 발생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 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도요타에 대한 연주수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지난 3분기 때 영업이익이 28%나 이 드롭이 됐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판매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뭐 244만 대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는데, 전에는 뭐 255만 대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판매도 이렇게 또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자동차 업계도 조금 이런 이제 안 좋은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 이 닛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혼다랑 닛산이랑 이렇게 또 합병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보니까 혼다랑 그리고 닛산이랑 이 합병을 이렇게 또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던 것을 아마도 합병을 하지 않고 그 얘기 없었던 걸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자마자 이 주식들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병을 이렇게 또 거절을 한 그 회사를 이렇게 또 보면은 닛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닛산이 지금 어려운데, 닛산은 지금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닛산 자동차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요즘 들어가지고 살 차가 없어요. 싸기는 싸요. 진짜 싸거든요. 이제는 현대차보다 싼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닛산이라는 그 자동차 회사가 아무래도 이 일본에서는 3대 자동차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대 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 그런데 닛산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 난관을 이렇게 또 헤쳐나갈지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이 와플 하우스라고 하는 이 음식점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계란을 또 그렇게 또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계란 가격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계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썰차지라고 해가지고 기본 음식 가격에 이 계란 가격이 오른 만큼 한 50센트 정도 더 이렇게 또 붙이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조류 독감 있지 않습니까? 이 조류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계란 가격이 미친 듯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안으로는 떨어지기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이 닭들이 폐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란의 이제 수요는 계속 이제 높은데 이 공급은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계란 가격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점들에서는 계란을 이렇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썰차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붙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